안녕 여러분, 와이스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법 3초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고득점 완성 15강에서 가정법 3초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출제가 되는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틀리는 이 문제들 3초 만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가정법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토익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될 경우에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 가정법 표현에 쓰이는 시제들을 시간을 내서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와 쓰임은 모르고 이 시제들만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제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 유형을 정리하기 이전에 이 가정법 표현에 쓰이는 시제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정법 문장의 시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같은 가정법 문장에서 시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시제들을 알고 있어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겠죠? if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주절에서는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혹은 주절의 시제가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출제가 되었다면 if절에서 had pp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니까 시제를 주의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들의 다양한 시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가셔서 키워드를 잡아보시면 if 그리고 had followed로 키워드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if로 시작을 하고 had pp라는 시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주절에는 would have pp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본으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 if절이 나오고 결과를 나타내는 이 주절에서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결과를 상상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동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쉽게 would라는 조동사를 찾아주시면 D번으로 정답을 더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출제 유형은 혼합 가정법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정하는 문장의 쓰임을 설명을 할 때 현재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널 만날 수 있을 텐데 와 같은 가정을 하는 문장에서는 조건절에서는 과거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절에서는 현재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즉 조건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주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이렇게 가정법 문장이 섞여 있죠. 이런 것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출제 유형에서 가정법에서는 시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혼합 가정법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구분을 할지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키워드를 잘 잡아주시면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합 가정법 문제 유형에서는 조건절에서는 과거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과거 부사구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절은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혹은 필요하다면 부사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부사구들을 키워드로 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사구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조건절은
과거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인 현재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가정법 과거, 혼합 가정법이구나 라고 파악하시고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다양한 시제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 블랭크 왼쪽에 if라는 접속사와 그리고 주절에 would participate in 이라는 표현으로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절의 last week 이라는 이 시간 부사구를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난주라는 이 과거 부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가 아닌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즉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인 가정법 과거로 이루어진 혼합 가정법 문장이고요. 주절이 가정법 과거 문장이지만 이렇게 조건절에서 과거 부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과거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라고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정답은 D번을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그 소설을 읽었었더라면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할 텐데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즉 지난주에 그 소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섞여 있는 혼합 가정법 주의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출제 유형인 가정법 도치 문제 유형인데요. 고득점 완성 문제풀이 영상에서 다뤘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가정법 문장은 if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if절에서 접속사 if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f가 생략된 부사절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도치된 형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선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 접속사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도치 문제다 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들을 파악하셨다면 도치 문제를 또 빠르게 풀어야 되겠죠.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문제를 풀 때 이용하셔서 보다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치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 첫 번째, 만약 주어진 문제에서 접속사 if가 나와 있지 않고요. 빈칸이 주어지고 다음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아니라 주어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와 같은 보어 역할을 하는 어휘들이 나와 있다면 if가 생략이 되고 주어와 비동사 그리고 보어로 구성된 문장에서 비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된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were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치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주어진 문제에서 접속사 if가 나와 있지 않고 빈칸이 주어지고 주어 다음 과거 분사가 나와 있다면 주어 다음 had pp, 즉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도치된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had가 문장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답은 빠르게 had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기에 비동사 were이나 혹은 had가 같이 나와 있다면 그때는 이 과거분사 pp 뒤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 과거분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다면 능동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d pp, 즉 had를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다면 수동의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BPP, 즉 were를 정답으로 또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절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주절을 확인했을 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파악하셔서 비동사 혹은 had 중에 정답을 또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A, B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C와 D는 have란 동사의 변형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 블랭크 오른쪽에 we 그리고 been이라는 과거 분사를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been이라는 이 어휘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다음에 그대로 올 수는 없겠죠. 이 구조를 보시고 if가 생략이 된 문장이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if가 있었다면 had been으로 이어지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었겠죠. 그러면 if가 생략이 되고 had가 앞으로 도치된 문장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D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주절에 would have offered 라는 이 시제를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가정법 3초 문제 유형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신 후에 고득점 완성 문제풀이 15강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